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 수술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위험과 수술 후 손목 힘의 변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의 기존 절개 수술과 최소 절개 손목 접근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길게 손바닥을 절개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여기 손목만 살짝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이 제가 하는 최소 절개 손목 접근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재발 위험은 얼마나 낮을까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한 뒤 재발률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1% 정도 알려져 있으나 환자의 손목 상태나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손목 부위를 조금만 절개해서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일단 신경 압박이 제대로 해소되면 다시 좁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에도 손목 사용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수술을 받지 않은 손목이나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손목 보호가 필수적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좋은 점은요, 기존의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과 제가 하는 방법이 좀 다른 점은, 기존의 방법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재발을 잘한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은요, 그렇게 많이 조심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활동을 많이 제한하지 않아도 비교적 재발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했는데, 생활 습관은커녕 일을 그냥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도 재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손목 접근법이 재발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수술 후 손목 힘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후에 손목 힘, 또 손가락의 힘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떨어진 듯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손목도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시기에는 되도록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심하면서 조직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기가 가라앉고 주변 조직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면 힘도 회복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좀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요, 특히 기존에 손바닥 절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재활치료와 운동치료,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면 더 빠르게 정상 근력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은요, 절개 부위가 작아서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힘 회복도 좀 빠릅니다. 그리고 재활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이 회복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고요. 수술 전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이미 상당히 심한 분들은요,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책에 써 있죠. 논문에 써 있습니다. 수술 시기가 늦으면, 신경이 많이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두 군데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공신력 있는 모든 책에는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가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시기가 이미 늦어버리면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술 후에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기다리면 힘은 다 돌아온다. 수술이 너무 늦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도 수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함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도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을 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질환이 손목 수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손목 터널 문제만 해결해도 통증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죠. 관절염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린 게 나아지는 거지. 당뇨병 환자라면 또 제가 하는 수술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데 손바닥을 째는 기존의 수술은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좀 늦게 아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의료진이 병력과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환자에게 맞는 수술 방법이나 재활 계획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 절개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 절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 절개를 하는데 손목을 절개를 할 것인지, 최소 절개를 손바닥을 절개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나 관리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질환부터 관리하고 경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보조기구 착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수술 방법, 손목을 절개하는 방법은 수술 후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수술이라서요. 장시간 보조기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특히 낮에 착용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낮에도 차는데 주로 밤에만 차라고 말씀드려요. 수술 초기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특정 동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될 때만 손목 보호대나 보조기를 낮에도 착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낮에는 거의 착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손바닥 절개술은요, 보조기구를 많이 착용해야죠. 거의 몇 주 동안 그렇게 착용하게 합니다. 제가 하는 손목 접근법은 보조기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밤에는 수술 부위가 이렇게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자는 습성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오므리고 자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좀 회복이 느릴까봐 그래서 잘 때만 차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은 보조기를 한 달 기본으로 차고 2달가량 차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하는 손목 접근법은 보조기는 낮에는 전혀 착용하지 않고 밤에만 한 2주 정도 착용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잘 마쳤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손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살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수술 부위의 상처 상태와 신경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다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재발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증상이 잠잠해지면 또 그냥 쓸만하면 바로 일상에 복귀한 다음에 재활을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절개 수술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은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은요. 일을 하셔도 그렇게 대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뭐 어떤 재발을 많이 한다거나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런 점이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도 실밥 뽑을 때까지는 저는 좀 면밀히 보는 편이고요. 실밥 뽑고 나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면 약을 한 2주 정도 드리는 편이고 실밥 뽑고 나서는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면담을 다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조금씩 다 좋아져서 거의 괜찮기 때문이죠. 특히 손목 절개법하고 손바닥 절개법하고 다른 거는요. 손바닥을 절개하는 기존의 방법은 기둥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통이 뭐냐면 여기 손목부터 손바닥 이 범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짧게는 한 2달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8개월, 9개월까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절개를 하면요. 이거는 수술을 잘못한 거냐? 그렇지 않고 수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손바닥 절개를 하신 분들이 손목
하고 요 바닥 이 부위가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이 다 되긴 됩니다. 그러나 한 1, 2개월이면 모르겠지만 길게 6개월, 8개월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정말 생활에 지장이 많죠. 그 부분이 최소 손목 절개법, 예, 제가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둥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 은근히 이렇게 좀 있는 경우가 한 달 정도 있는 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가는 분들은 한 2달 정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2달 정도 가더라도 그렇게 아주 심하게 기둥통이 계속 지속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할 때 기존의 손바닥 절개법과 손목 절개법의 어떤 수술 차이를 보시고 적합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이 손목 절개법이 상처도 작고 그리고 보조기도 안 해도 되고 일에 만약에 피치 못해서 복귀를 하게 되면 일을 좀 해도 큰 재발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하다고 하면 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단점이 뭐냐? 이 손목으로 해서 이 터널처럼 이렇게 보고 이 안쪽을 수술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단점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경과는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단점이 너무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 수술을 많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제가 하는 방법, 손목 접근법이 정말 좋다 하더라도 절개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정말 좋다 하더라도 수술이 늦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되고 신경이 죽기 전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 중기, 말기 있을 때 중기부터 영구 손상이 와요.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이 늦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법은 손바닥을 절개하는 것과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손목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목을 절개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면에서 너무 좋지만 수술 방법이 어려운 것이 문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